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악재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었고요. 미국장은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강하게 상승세를 끝까지 키워나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무려 4.8%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 4.7, 그리고 나스닥 지수 5.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내겠는데요. 오랜만에 다우지수가 3만 1000선으로 돌아가는 흐름이죠. 2.4%, 2.3%. 나스닥 지수도 3대 지수 모두 다 일정하게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환시장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소식 덕분이었었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11월에 75bp 올라가는 건 변하지를 않는데 12월에 원래 시장에서는 75bp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0bp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빠르게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하는데요. 금리를 그만 올리고 내년 초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 이런 금리 속도 조절이 아직까지 너무 이른 논의다라고 이렇게 갈려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도하게 긴축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면서 경계선을 냈던 것이 시장에 또 추가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만약에 12월에 75가 아니라 50bp 정도를 올리게 된다면 11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된 속도 조절에 대한 코멘트를 연준에서 할 것이다 라고까지 좀 측측을 한 것이고요. 이 바더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75bp 인상 가능성이 75%에서 50%로 큰 폭으로 줄었고요. 강달러도 약달러로 바뀌었고,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우상향하게 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이 바로 달러 엔이 되겠습니다. 환율이 151엔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3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4엔 정도가 급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 당국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재무성이 엔화를 떠받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라든지 그리고 달러를 매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 우상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전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0.6, 0.8 뭐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다가 한 번에 2.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했던 것은 바로 소재입니다. 3.4% 올랐는데요.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재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날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금융 쪽이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2.9%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경계감은 남아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은행주, 그리고 국내 증시와 연결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백신 종목들, 이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는 모습이었던데요. 제일 강했던 게 바로 금융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특히 은행주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대형 은행주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모두 다 적게 오른 게 3%대 중반, 그리고 대부분이 5%대 초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론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2년물, 단기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크게 떨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많이 완화됐고 이제 침체 신호가 줄었다라는 관점에서 대형 은행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은요, 반도체들도 이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비주의 흐름은 계속 견조했었고요. 이날 제조업체들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고, 이번 상승에서는 한 2.7%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이날 4.3%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간 축에 속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캐나다 기업의 이 반도체 업체들과 소송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이 소송 분쟁권이 없어졌다, 끝났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기분 좋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장비주 쪽에서는 램 리서치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기업인 ASML 실적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약달러까지 전환이 되면서 이날 뭐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3% 중후반에 견조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구글 약했고요. 그리고 메타 역시 마이너스로 유일하게 이런 광고와 관련된 회사들이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스냅의 실적이 매우 부진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스냅도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줬었고요. 경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광고주들이 돈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어진 겁니다. 구글 0.9, 메타 플랫폼스도 1.1% 다른 종목 갈 때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제약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단초가 됐던 것은 바로 화이자입니다. 4.7% 이 큰 종목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 쪽에다가 백신을 팔아놓은 게 있는데 원래 그 백신과 관련해서 받을 돈이 $30 정도의 기본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30까지 올린다고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백신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 뭐 존슨앤존슨, 머크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강했었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모더나가 무려 8.4%의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조절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날 캐터필러, 디어엔 5%, 4% 전반적인 산업재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종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트위터입니다. 정부 쪽에서의 그런 악재가 두드러지게 된 건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걸 중단한다는 점, 그리고 트위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 거기에다가 이 외국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워낙 미국과 좀 척을 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8%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진했던 게 버라이즌입니다. 시장을 못 따라갔던 것, 결국에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후불 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3개 분기 연속으로 부진했다라는 점이 이날 주요 악재가 됐습니다. 이날 버라이즌이 4.4%, 그리고 경쟁사인 AT&T는 반대로 올라가게 됐었는데요. AT&T는 이 후불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금 계속해서 순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같은 재료로 이렇게 주식이 엇갈리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영국 총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소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국만 맨 마지막에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뭐 독일하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원래 총리에 도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재도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현재 새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날 이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오히려 좀 경제 지표가 영국 쪽에서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5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서 이제 속도 조절론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부담 없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불일 가격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1.1%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워낙에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계속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0.7bp, 2년물이 더 급하게 더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0년물 중장기 4.2%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과 관련된 이슈가 이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3대 지수 모두 2.3%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는 4.89%, S&P 500은 4.74, 나스닥 지수가 5.22% 각각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상승률이 지난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SNS 기업 스냅이 부진한 실적으로 무려 30% 폭락하는 등 기업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스냅은 부진한 분기 매출과 매출 증가율이 6%로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전 역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양사 모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오전 중 시장에 부담을 가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 오후 들어 금융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1월 2일 FOMC 정례 회의에서 예상대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의 인상을 단행할 것이지만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승인할 것을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12월까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연말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최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긴축 속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리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일단 연준이 11월 2일에도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연준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은 12월에 기준금리를 0.5%만 올리게 된다면 대중들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0.5%포인트가 인상될 경우 투자자들이 시장 랠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 이 같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점도표상의 금리 전망치를 9월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면서도 연준 내 매파 인사들과 비둘기파 인사들 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내부 컨센서스를 만드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현재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는 기존대로 AA3를 유지했는데요. 이 등급은 무디스의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하향한 이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 따른 정책 예측 불가능성을 꼽고 있는데요. 최근 사의를 밝힌 리스 트러스 현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사전 교감 없이 발표했다가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지난 몇 년간 낮아진 영국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며 정책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면서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능력 악화와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도 등급 전망 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무디스가 영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 무디스는 브렉시트 이후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정부의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불편한 정책 환경이 형성됐다며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춘 바 있었습니다. 야, 이날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었고 그 가운데 통신사들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버라이즌 쪽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고 반대로 AT&T가 긍정적인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투자 자문사 트루이스트가 지난 15년간 상향하지 않았던 통신사 AT&T의 투자 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루이스트의 그레그 밀러 애널리스트는 AT&T가 최근 분기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기대치를 능가한 후 점점 가시적인 전망이 보인다며 15년 이상 유지하던 보유 등급 중립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이스트에 따르면 AT&T의 지난 몇 분기의 호실적 수차는 향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목표가 역시 전일 종가의 16달러 74센트 대비 25% 상승 여력이 있는 주당 21달러를 유지한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AT&T의 주가는 2.15%가 상승해 17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연방은행의 9월 전미 경제 지표, S&P 글로벌의 10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되며 케이던스 디자인, 로지텍 인터내셔널, 크레인 홀딩스, 디스커버 파이낸셜, 레인지 리소스스, 시니처 스틸, 자이언스 뱅크 콜프, 뱅크 오브 하와이, AGNC 인베스트먼트, 알바니 인터내셔널, 그리고 홈스트리 링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금리 속도 조절, 오늘도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의 분위기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중국 쪽에서는 새로운 집권 3기가 출범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TSMC 쪽 관련된 중국과의 그런 위탁 생산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